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9월 넷째 주 9월 24일에 국내 증시 하락 원인 분석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과연 무엇이 우리 증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뉴스를 다 찾아봐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증시 하락의 원인이 콕 집어서 무엇이다 라고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하락의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감춰지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원인은 기관의 무차별적 매도, 현물 청산에 있습니다. 펀드 환매라고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핑계를 대기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 빼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펀드를 다 청산하고 있다. 펀드와 연관된 종목들이 다 매도세를 맞이하게 되면서 환매 과정에서 급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 증시 영향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가을이 되면서 매년 오는 독감과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라는, 유행병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서 정부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트윈데믹 예상, 그리고 테슬라발 기술주 하락, 투매 심리 확대, 내지는 북한에서 발생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표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다 각각의 테마나 업종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볼 수도 없는 그냥 무차별적 공세인 거고, 이 과정을 따져보게 되면은 개인이 펀드 환매를 하려고 했었으면은 진작에 4월에서 6월 달에 증시 날아가는 거 보고서 7, 8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7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IPO 대여가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빅히트 상장까지도 염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작에 환매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좀 뒤늦게 나타났다. 분명히 환매를 할 거라고 했었으면은 이런 때 환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펀드를 이용하는 거는 레버리지, 상승 과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버스 펀드도 있고 해치 펀드도 있고, 그리고 각가지 테마와 관련된 펀드도 있습니다. 지금 펀드를 청산하는 쪽은 추정을 해보면은 레버리지 펀드를 청산하거나, 내지는 이전 9월 초까지 유행했었던, 9월 초까지 유효했었던 언택트 관련 펀드,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을 만한, 내지는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을 만한 그런 펀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청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버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수익을 거두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환율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 변동이 살짝 나타나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폭은 크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거고, 포트를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물 청산이고, 분명히 확실한 거는, 제가 보는 거는 기존에 A라고 할 수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택트 시대에 맞췄던 이 포트를 청산을 하고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이 다음번에 이제 언택트의 반대인 컨택트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선을 갖춰두지 않고서 개인들이 털려나가게끔 만드는 이 흐름,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나올 거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더블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8월 달만큼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요 흐름 만드는 게 맞고,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저점 수준에서의 즉각적인 반등보다는 전저점을 깨고 나서 아니면 이 위치에서 혼조세를 계속 그리다가 연휴 지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뭐 그 이유까지 보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달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나요? 대주주 과세요건 강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큰 손 투자들이 시장에서 떠나가게끔, 그리고 개미들만 좀 힘들어지게끔 만드는 상황, 이런 것들도 투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갖은 이유, 기존에 노출되었던 거, 앞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들, 그런 거 지금 다 꺼내서 매도 공세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 조성자 예외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얘네만 좋은 것이고, 항상 증시에서 레버리지만 바라봐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가락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불현듯 찾아온 조정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럴싸한 명분 없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슈 없이 단순히 기관들이 자기네들 돈 넣고 돈 먹기, 수익률 게임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생각 안 하고 시장은 생각 안 하고, 시장 생각은 하죠. 왜냐? 얘네는 하방에서도 수익을 보니까요. 자기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 CR도 안 먹히는 것이죠. 뭐 공매도 금지 조치 다 의미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나비 효과, 후폭풍들을 막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난 상승에서는 투자 욕구를 굉장히 불러일으켰었던 정부인데, 이번에는 조용히 입국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여기 구간에서도 이득을 챙겨가는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괜히 나서게 되면은 들통날까 봐서, 아니면은 싸잡아서 욕먹을까 봐,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에 왈가왈부 하셨던 분들이 좀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증시 하락의 원인은 이슈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기관들이 물량을 덤지면서 인 것이고, 나오고 있는 뉴스나 기관들의 입장은 어처구니 없는 둘러대기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나올 만한 악재 이슈는 있었지만 사실 또 그래요. 그동안에 반영 안 했었던, 무시하고 지나갔었던 악재들까지도 뒤늦게 꺼내들어서 반영시키는 걸 보면은 참 추잡스럽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이고, 할 거 빨리 해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고 나갔으면 합니다. 9월달 3분기 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하게 3월 포트나 아니죠. 3분기 포트나 9월 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기점을 보게 되면은 25일이 기관의 매도 마지막 날입니다. 25일 날 기관들이 청산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결제가 29일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9월 달이 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기관의 매도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끝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경 안 쓰고서 선물에서 돈 넣고 돈 먹기 노름하니까요. 10월 첫 주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10월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기 위해서 빅히트 상장, 빅히트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거품이다, 악평이다, 악평과 혹평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을 계속해서 공포감을 확대시키고서 떨어뜨리려는 움직임. 일단은 떨어뜨리려고 크게 흔드는 건 맞으니까 이 구간에서 털려가는 것은 사실인 거고, 또 하나라고 하면은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수 기준으로는 이게 코스피가 7% 정도, 7, 8% 하락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에 근접하게 되면은 25%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용 매수자들은, 신용 거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담보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당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연휴까지 지나고 나서 버틴다라고 하면은 이자 부담도 있고, 연휴 때 일이 터져가지고 미증시가 흔들려서 연휴 이후에 10월 5일날 6일날 개파락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강제 청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제로 강제 청산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다음 주 초반 이때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청산이 예상이 돼가지고 미리들 손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눈물을 먹을 고서 하기 싫은데 손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8, 29일에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물량들, 청산 물량들 누가 받아갈까요?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로 냠냠쩝쩝 입 벌려가지고 받아먹고 있겠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좀 안 찍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수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려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올려 사는 방식, 저 정도 규모였다라고 하면은 호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찍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문 넣어 놓고서 손절 나오는 물량들 다 받아먹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수급에서는 플러스가 찍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마이너스인 상태.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을 깨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요런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에서 매수 기회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엇박자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격까지 안 주고서 반등. 여기서 이제 슬슬 횡보하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56,000원대로 오겠구나, 56,000원대에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자리에서 그냥 다음 랠리 이어가고요. 내지는 이런 자리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차례 더 쇼크를 주면서 이건 매수 기회가 아니라 매매하면 안 되는 기간이다,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인식하게끔 만들고서 그 다음에 다음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들 나오는 거, 그리고 팩트인 수주 공시 내용까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2021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1년 하반기 때부터 영업이익이나 실적 개선이, 매출 개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 양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수주는 지금부터 미리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매출 인식이 2021년도 하반기라는 것이지 주가 반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상반기, 2020년도 연말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급은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없을 것이긴 한데, 항상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타이밍, 엇박자로서 다 털고 가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전강호약으로 빠질 것 같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끼치지는 않고 있어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하락하는 시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미국 증시의 흐름은 핑계일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미증시가 먼저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 증시가 지수를 슬슬 끌어올리게 될 건데, 그 과정까지 좀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마지막 목표인 것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수급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0년은 계속해서 하락장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얘네가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수주 이슈를 반영시키기 시작하면은 얘네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이 굉장히 큰 악재인 것은 사실인데,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 기회에 카카오나 네이버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시젠 같은 종목이죠. 분명히 실적은 나오는데,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혼조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멘텀은 있지만 모멘텀을 반영시키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가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번 혼조세 지나가고 나서, 연휴 지나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재료가 손상되지 않은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4분기 들어서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종목이라 가지고 있어도 반등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에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이번 조정장 지나가고 나서 올라갈 쪽으로, 올라갈 종목, 업종, 그런 실적주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도움이 안 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 바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세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연휴까지 무탈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